네, 안녕하세요. 포털베이브 유겸입니다. 요즘에 계속 좀 고가의 제품만 다루다가 오랜만에 또 저렴한 전투용 이어폰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품은 이번에도 린소울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셨고요. 블론과 제트리뷰가 콜라보한 조조라는 이어폰 하고요. 트라이포인과 배드가이 굿오디오의 HBB가 콜라보한 카일로아입니다. 두 브랜드 모두 한 번씩 저희가 다뤘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 해외 차이파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법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어폰들이었습니다. 가격대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콜라보 제품이라는 점에서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트라이포인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피콜로가 저는 상당히 괜찮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품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궁금했고요. 색상부터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블랙의 페이스 플레이트가 보라색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 제품은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각자 모두 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화이트의 퍼플 조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블랙의 아쿠아 블루 같은 색상인데 공방에서 만든 그런 제품의 감성이 느껴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블론하고 콜라보를 했을 때에도 이 제품 페이스 플레이트에는 용이 그려져 있었죠. 이 녀석은 2DD 구성인데요. 하나는 10mm 그리고 다른 하나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하단과 안쪽에 에어 벤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2핀 착탈식인데요. 얘는 QDC 단자가 아닌 일반 2핀 방식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굉장히 얇아요. 동선 재질이고 투명 피복 안에는 실버 쉴딩 선재가 보여서요. 외관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리니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던 케이블이 있는데 그것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맨날 4심, 8심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그런 케이블들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얇은 케이블 보니까 조금 소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임피던스는 19옴에 감도는 106dB입니다. 구성품은 이어폰 본체, 케이블, 그리고 실리콘 TV 전부예요. 파우치도 따로 없습니다. 이 제품이 조조보다 그래도 약간은 더 비싼데 구성품은 더 소박합니다. 이 배드가이 굿오디오 리뷰어죠. HBB 이 아저씨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음역대의 밸런스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모든 제품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지난번 리뷰했었던 이 Z300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분이 콜라보한 제품들 대부분이 차이파이 이어폰들 치고는 이어폰답지 않게 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가형 차이파이 제품들이 좀 저역이 과한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특정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음역대가 좀 튀는 밸런스가 살짝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HBB가 튜닝한 이어폰 카일로아 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정도의 톤 밸런스를 들려줬습니다. 다만 이 카일로아는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Z300에 비해서는 저역 중에서 특히나 이 서브우퍼 대역이죠. 이 서베이스라고 불리는 극저역이 굉장히 좀 도드라져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 차이파이 제품들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거는 소리 튜닝이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는 저역보다는 극저역 쪽을 조금 많이 살리는 그런 식의 이어폰들을 제법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요 카일로아도 그런 정도의 튜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Z300에 비해서 이번 거는 그 정도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브우퍼 음역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중역, 고역 모두 안정적으로 잘 들려줬는데 저역만 살짝 올려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느껴졌거든요. 불쾌할 정도의 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우퍼가 등장을 하면 너무 좀 도드라지고요. 등장할 때마다 소리가 살짝 지저분하게 들리게 되더라고요. 같이 등장하는 저역까지도 살짝 벙벙하게 들려지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 없었을 때 그때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말씀드리면 60Hz 아래 그 아래 대역이 이 카일로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2DD 구성이잖아요. 크로스오버를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놨는지는 스펙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드라이브가 살짝 튜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드라이브 튜닝에서 극저역을 너무 적극적으로 올려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소리가 참 괜찮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딱 튀는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은 조조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색상도 뭔가 더 찐 덕후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연보라의 골드 조합입니다. 실제로 이 제트 아저씨 리뷰를 보면요, 이 화면 배경이 정말로 덕후 느낌이 나거든요. 집 안에 온통 뭐 헤드파이 스피커들 꽉 채워놨고요. 거의 뭐 파묻혀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 군데군데에 이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의 덕력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도 피규어랑 레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드웨어 보겠습니다.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 사용됐고요. 플레인지 담당하는 전통적인 그런 구성이죠. 유닛 사이즈도 귀에 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레이븐을 또 리뷰를 했잖아요. 레이븐 쓰다가 이거 쓰면은 정말로 얘는 뭐 낀 것 같지도 않은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페이스플레이트 부분에는 뭐 18K로 도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품명인 조조가 각인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블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트 오디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닛 안쪽에는 에어벤트가 뚫려 있고요. 케이블은 얘도 2핀 착탈식인데요. 얘는 QDC 단자입니다. 이 체결력이라든지 내구성 면에서는 이 규격의 케이블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요. 호환성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스펙도 조금 특이한 게 은도금 알루미늄 케이블이에요. 찾아보니까 동선 대비 좀 가볍고 부식이 강하다라는 게 이 알루미늄 케이블의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어폰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블을 쓰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색상도 이어폰이랑 깔맞춤으로 연보라색에 뭐 실버 이런 색조합인데 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임피던스는 32ohm이고요. 감도는 역시나 106dB입니다. 구성품은 본체, 케이블, 실리콘 팁에 뭐 굉장히 간소하긴 한데 이렇게 파우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49달러짜리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화려하고 삐까번쩍하죠. 조조는 카일로아처럼 극저역에 강조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톤원 밸런스가 중저역이 살짝 비는 느낌이 들고요. 중역호는 중고역의 밀도가 조금 낮아서 소리가 위로 날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역은 조금은 일찍 롤오프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방감 면에서 다소 답답하기도 하고 무대 규모도 살짝 작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조 역시 저역 강저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서브 우퍼의 영역보다는 그 윗대역이죠. 그러니까 60Hz 이상의 대역, 그 정도가 더 강조된 것처럼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펀치감 자체는 잘 살려주는데 저역의 깊이라든지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해상력이 살짝 부족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보컬 곡을 조조로 듣게 되면은 기음이 제대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질 못하고요. 부스팅된 저역에 좀 밀려서 배경 연주? 그 정도의 수준에 같이 묻혀서 들리거든요. 두 제품으로 같은 곡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니키 미나즈의 Last Time I Saw You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힙합보다는 뭐 팝에 가까운 니키 미나즈가 랩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정말 곧잘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도입부의 드럼 심벌 부분부터 두 이어폰의 소리가 약간 달라요. 심벌의 이런 시원한 음색이라든지 잔향 같은 게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개방감 이런 것들은 카일로아 쪽이 확실히 좀 더 좋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음색 자체는 조금 비슷한데 살짝 딱딱하고 심벌 소리가 조금 일찍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 저역 비트부터는 두 이어폰의 소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카일로아 저역뿐만이 아니라 극저역 쪽이 좀 많이 부스팅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저역 비트의 타격감보다는 그 아랫대역 있죠? 그 아랫대역이 훨씬 더 좀 부각이 되어서 들리는데 반면에 조조 같은 경우는 타격음 자체가 조금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음상의 위치로 따진다면은 카일루아보다 조조가 살짝 위쪽으로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비트가 강조되는 대신에 살짝 좀 퍼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니키 미나즈의 보컬이 저역에 묻히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카일루아는 극저역이 좀 뭉개진다는 부분 이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대역의 소리는 굉장히 준수해요. 보컬도 또렷하고요. 베이스 타격감도 조조에 비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혀서 들려줍니다. 랩 파트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일루아는 니키 미나즈의 보컬이 배경 비트 위쪽에 드러나서 들리거든요. 그런데 조조는 보컬과 비트가 살짝 겹쳐서 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비트가 좀 쿵쿵 제대로 쳐줄 때는 그 쳐질 때마다 니키 미나즈 보컬이 살짝 묻히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제품의 소리 밸런스 전반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카일루아 쪽이 좀 더 높다는 게 어느 곡을 듣더라도 좀 드러나네요. 소리의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카일루아 쪽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외관을 들여다보면은 외관 면에서는 사실 둘 다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조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 굉장히 화려하긴 합니다. 대신에 마감도 괜찮았고요. 색상이나 디자인도 개성은 있잖아요.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카일루아는 금속 재질인데도 묘하게 이 3D 프린터로 만든 그 목업 제품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히 소리는 잘 들려주더라고요. 외관 좀 중시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어폰에 그렇게 음질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입문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조 쪽 선물해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소리를 좀 따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조보다는 카일루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